여러분은 매숨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나라에서는 공기가 단순히 오염된 것이 아니라 평균 수명을 최대 7년까지 줄일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이는 가설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밖에 나가면 푸른 하늘은 없고 두꺼운 스모그만이 존재합니다. 공기는 더 이상 신선한 산소가 아니라 미세먼지, 중금속, 유해가스가 섞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곳의 오염 수준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설정한 안전기준보다 여러 배 높습니다. 오늘은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8개국을 살펴볼 것이며 그곳에서 숨을 쉬는 것은 매일 수십 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곳이 가장 오염이 심할까요? 여러분은 중국이나 인도를 떠올릴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나라는 단순히 가장 오염된 곳이 아니라 전 세계 환경 위기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이 목록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나라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1위가 어떤 나라일지 추측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목록은 여러분이 공기오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팔, 높은 산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도시. 카트만두, 네팔의 아름다운 수도는 웅장한 산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특징 때문에 거대한 독성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기순환이 없어서 오염물질이 빠져나갈 수 없고 주민들은 연중 두꺼운 오염의 덮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 카트만두의 주민들은 PM2.5가 포함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5단계에 걸쳐 42미토그램 이상의 그래프 수치가 나타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안전 한계를 4배 이상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당신을 걱정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서 단 일주일을 지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폐에 쌓이는 미세먼지의 양은 10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통 혼잡은 모든 도로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가두고 수천 가정이 난방을 위해 목재와 폐기물을 태우면서 도시 전체를 덮는 독성 스모그를 만들어냅니다.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몇 주 동안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매일 독성 공기를 숨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병원은 폐렴,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 환자로 항상 넘쳐납니다. 이런 공기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매 숨마다 미세먼지와 독성 화학물질이 묻어 나오는 곳에서 하루를 살기 위해 당신의 기대 수명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네팔만이 치명적인 공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염이 심각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무료 마스크를 배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성 연기에 잠긴 도시, 파키스탄의 7번째 도시입니다. 네팔의 공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깥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폐질환 위험에 직면하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의 수백만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파키스탄의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인 라오르에서는 PM2.5 수치가 99.5 미크로그램에 달하며 이는 WHO 안전 한계의 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루에 50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며 대안은 없습니다. 파키스탄이 이 독성 안개 속에서 점점 가라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량 배출가스입니다. 도로는 항상 혼잡하며 수백만 대의 노후 차량이 숨막히는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산업 운영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역은 필터 시스템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합니다. 작물 소각과 석탄 사용도 문제입니다. 겨울철 농부들은 수천 톤의 작물 잔여물을 태워 석탄 연기와 섞여 도시 전체를 뒤덮는 두꺼운 독성 스모그를 만듭니다. 그 결과는 병원은 항상 과부하 상태에 있고 아이들은 약한 호흡기를 가지고 성장하며 매년 12만 8천 명 이상의 파키스탄인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붐, 규제 부족 및 급속한 도시화가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파란 하늘을 결코 보지 못하고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가장 오염된 곳조차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목록에 있는 나라는 오염이 너무 심각하여 비행기가 하늘을 덮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가끔 착륙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그곳을 탐구해 봅시다. 부유한 사막에서의 자동차 오염. 카타르를 생각할 때 반짝이는 고층 건물, 호화로운 쇼핑몰, 그리고 석유 부유한 경제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매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기를 호흡하며 PM2.5 수치는 37.6mc에 달해 WHO 안전기준보다 거의 4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부유국이 왜 오염에 빠져들고 있을까요? 통제되지 않는 석유와 가스 추출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이 추출 과정은 지속적으로 메탄, 벤젠, 그리고 폐에 해를 끼치는 초미세 입자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건설붐 역시 문제입니다.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 경기장 및 고속도로가 계속 새로 생기면서 매년 수백만 톤의 미세먼지가 생성되어 모든 거리와 호흡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량 과중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마드 국제공항은 세계 최대의 환승 허브 중 하나로 매일 수천 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하여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 월드컵 기간 동안 절정에 달하였으며 카타르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하루에 1,500편이 넘는 비행기를 운영하여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이벤트 기간 동안에도 도하의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고 두꺼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오염 위기의 진짜 결과는 무엇일까요? 카타르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폐질환, 암, 심혈관 질환의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외 작업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먼지를 흡입하며 도시 거주자들은 결코 청정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카타르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5% 줄일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부유한 국가인 카타르가 이러한 환경 위기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단지 종이 위의 약속일 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런데 카타르가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소개할 나라는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그곳의 공기는 너무 탁하여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먼지 폭풍이 하루 종일 도시 전체를 어둠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레인 작은 나라지만 심각한 오염. 바레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 공기질은 지구 최악의 수준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작은 나라가 깨끗한 공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레인에서의 매숨은 수많은 미세 입자와 유독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매일 수백만 명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바레인의 PM2.5 수준은 60마이크로그램에 달했으며 이는 WHO 안전기준의 6배에 해당합니다. 2023년에는 39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했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심각하게 높은 상태입니다. 바레인의 공기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바로 석유와 화학산업 때문입니다. 바레인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석유에 의존하지만 추출 및 정제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황과 벤젠이 방출되며 이 두 물질은 암과 호흡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먼지가 산업 오염과 혼합되어 발생합니다. 이 지역의 건조한 기후는 강한 바람에 사막의 먼지를 실어 날리지만 이는 공장과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혼합되면서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유독한 스모그를 만듭니다. 급격한 도시화도 문제입니다. 바레인은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철로, 쇼핑센터,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러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수백만 톤의 미세먼지가 모든 거리로 스며들어 주민들의 폐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바레인에서의 오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역대 가장 약한 폐를 가지고 성장하며 천식과 폐렴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기로 고통받으며 심장마비와 호흡 부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로 인해 전 세계 평균을 초과하여 끊임없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의 속도가 이러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염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공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레인 같은 작은 나라가 이 환경재앙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만약 바레인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목록의 다음 나라는 오염 수준이 심각하여 태양빛이 스모그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주민들은 연중 내내 유독한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성 스모그에 잠식당한 중국의 슈퍼파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 그러나 그 공기질은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짙은 안개로 뒤덮인 사진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안개가 아닙니다. 중국은 독성 스모그 위층으로 덮여 있어 수백만 명이 심지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평균 PM2.5 수치는 한 달에 32.5mg에 달하며 이는 WHO 안전기준의 6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이 수치가 100을 초과하여 전체 도시를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거대한 흡연실로 바꿉니다. 무엇이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나라 중 하나로 만들고 있을까요? 석탄 의존도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력의 50% 이상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오며 매년 수백만 톤의 CO2,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황이 공기 중에 방출됩니다. 산업 및 교통 과부하. 중국에는 수억 대의 차량이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양의 유독물질을 배출하여 하늘을 영구적으로 회색으로 바꿉니다. 고비 사막의 먼지 폭풍. 산업 오염 외에도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폭풍이 북부 도시로 자주 쓸려들어와 공기를 더욱 독성으로 만듭니다. 이 오염 위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매년 12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합니다. 아이들은 더 약한 호흡기를 가지게 자라며 천식 발생률이 불과 20년 만에 40% 증가했습니다. 오염 최고 비일 때는 태양이 하늘의 희미한 점에 불과합니다. 가시거리는 겨우 몇백 미터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석탄 발전소의 승인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경개혁 조치가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중국이 여전히 독성 스모그 속에서 허우적거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발전에 피할 수 없는 대가일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중국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목록에서 다음에 소개할 국가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너무 독성이 강해서 사람들이 며칠 동안 실내에 갇혀 지내야 하고 아이들은 평생 폐질환의 위험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3. 인도. 세계 최대의 흡연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활기찬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에서 가장 독성 공기가 심각한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하늘이 더 이상 파랗지 않고 두꺼운 스모그로 덮여 태양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너무 독성이 강해서 한 번의 호흡이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PM2.5 농도는 평균 54.4 마이크로그램으로 WHO 안전 기준의 11배에 달하며 인도에서 호흡하는 것은 매일 수동 흡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극심한 날에는 이 수치가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서 독성 가스, 석탄 먼지, 중금속의 치명적인 혼합물로 공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인도의 대기오염 수준이 경고해야 할 정도로 높은 걸까요?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인도의 전력의 70% 이상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며 매년 100만 톤의 CO2, 미세먼지, 이산화황을 방출합니다. 농작물 소각과 바이오매스 연료, 겨울철,
수백만 톤의 농작물 잔해가 개방된 들판에서 불에 타며 이는 북인도를 몇 주 동안 두꺼운 독성 연기로 덮습니다. 3억 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 과밀은 많은 노후 차량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 없이 검은 연기를 내뿜고 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정 내 오염도 심각합니다. 인도의 인구의 50% 이상이 여전히 석탄과 나무 스토브를 사용하여 요리함으로써 실내 공기를 치명적인 형태의 오염물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의 위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인도가 공기오염 관련 질병으로 조기 사망합니다. 아이들은 호흡기 문제를 안고 태어나며 아동 천식 환자 비율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 오염이 발생하는 날에는 하늘이 갈색 검정색으로 변하고 학교는 문을 닫고 항공편이 취소되며 정부는 시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석탄 배출량을 50% 줄일 것을 약속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의 속도가 모든 오염 통제 노력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가 이 오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영원히 거대한 흡연실에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인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나라인 방글라데시는 훨씬 더 끔찍한 오염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기가 너무 탁해 사람들은 깨끗한 산소를 찾기 위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이 위협이 되는 방글라데시로 그 탐험을 이어가 봅시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단축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오염이 심해 햇빛이 통과할 수 없고 하늘은 항상 회색이며 사람들이 1년 내내 유독한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평균 PM2.5 수준은 80나노그램에 이르며 이는 WHO 안전기준보다 15배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날에는 이 수치가 150mg을 초과할 수 있어 여기서 숨쉬는 것은 하루에 60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내에 머물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간 극미세먼지가 모든 구석으로 스며들어 각 호흡마다 폐에 들러붙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벽돌 가마, 즉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방글라데시 전역에는 5,000개 이상의 전통적인 가마가 있으며 이들은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태워 매년 수백만 톤의 미세먼지를 방출하고 도시를 유독한 안개로 뒤덮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산업 발전.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유 제조 중심지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공장들은 배출가스와 유독 화학물질을 환경으로 직접 방출하여 심각한 공기와 수질 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교통 시스템. 수백만 대의 오래된 차량들이 짙은 검은 연기를 방출하여 다카의 하늘을 지속적으로 오염된 안개로 덮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CO2, 이산화황, 미세먼지의 증가하는 수준. 그러나 오염의 결과는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년 27만 2천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사람이 공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합니다. 아이들은 약한 호흡기를 가지고 태어나며 폐질환 발생률은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근로자들은 독성 연기를 마시며 질식할 듯한 조건에서 일해야 합니다. 병원은 폐렴, 폐암, 심혈관 질환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항상 과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선한 공기가 아닌 연기와 화학물질을 호흡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옷과 피부에 먼지가 쌓이고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목에 붙는 것을 느낍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래된 벽돌 가마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통제되지 않는 산업 발전과 환경보호 인프라의 부족으로 이러한 노력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글라데시는 공기를 구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매일 독소를 마시며 살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방글라데시가 심각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나라의 오염 수준은 더 위험하며
비까지 독성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사람들은 숨 쉴 수 없는 공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영원의 푸른 하늘, 몽골, 스모그로 숨막히는 곳입니다. 넓고 열린 나라인 몽골에서 살면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몽골을 맑은 공기, 끝없는 초원과 순수한 자연의 땅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다릅니다. 이곳의 공기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석탄 연기, 차량 배출가스의 독성 혼합물로 변모했습니다. PM2.5 수치가 평균 62마이크로그램로 WHO 안전기준보다 6배 이상 높은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겨울날에는 이 수치가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이곳에서 숨쉬는 것이 여러 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초미세 입자는 모든 곳에 침투합니다. 몽골을 독성 감옥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명적인 겨울 습관으로 울란바토르 주민의 60% 이상이 혹독한 바람을 견디기 위해 전통 난로에서 원석탄과 기타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지리적 함정으로 울란바토르는 산에 둘러싸여 있어 오염을 가두고 깨끗한 공기의 순환을 방해하는 그릇 효과를 만듭니다. 노후 차량과 열악한 인프라, 수천 대의 구형 고배출 차량이 거리를 채워 지속적인 검은 배기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빠른 도시 확장과 통제되지 않은 건설 및 산업 활동의 폭발적 성장. 하지만 오염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건강위기입니다. 매년 4,000명의 몽골인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합니다. 울란바토르의 아동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은 전 세계 평균보다 40% 더 높습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스모그가 몇 주 동안 도시를 덮쳐 가시거리가 불과 100m로 줄어듭니다. 많은 주민들이 독성 공기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 집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맑고 푸른 하늘을 보는 대신 질식할 것 같은 풍경만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밖에 나가면 몇 분 안에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눈이 따갑기 시작합니다. 숨 쉬기, 생존, 여러분은 자신의 호흡이 정말 안전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무서운 진실은 대기오염이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도시나 시골에 살든 관계없이 당신이 마시는 공기는 세계의 다른 곳에서 발생한 오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무서운 사실. 매년 70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평균보다 5에서 7년 더 낮은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오염은 단순히 폐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기억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입자는 야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집안에 침투할 수 있으며 피부와 옷에 달라붙고 혈류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자료상 깨끗해 보이는 곳에 살더라도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는 다른 나라의 오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염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마주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정부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화석 연료 사용 감소, 전기차 장려와 같은 해결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어서 지구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동 방식을 바꾸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개인 차량 사용을 제한하세요.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세요. 책임감 있게 소비하세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우선시하세요. 나무를 심고 자연을 보호하세요. 한 그루의 나무는 연간 최대 22kg의 CO2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이 함께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더 강력한 환경정책을 요구하며
기업의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게 하세요.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고 공기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아직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 푸른 하늘이 단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함께 행동합시다. 여성들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배변해야 하는 곳이나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매숨을 쉴 때마다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동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하여 가장 오염된 10개 국가를 알아보세요. 10위에 랭크된 나라는 분명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생생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탐험하는 미어 트래블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심한 오염, 오염된 물, 충격적인 위생 문제에 직면한 지구의 가장 오염된 10개 국가를 여행합니다. 인도는 이 목록에서 2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10위에 어떤 나라가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 세계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림을 켜두세요. 인도는 풍부한 문화와 고대 전통과 현대 전통이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 뒤에는 심각한 환경 위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는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날이 최악일 때 PM2.5 수치, 즉 폐와 혈류 속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작은 유해 물질의 농도가 놀랍게도 20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이 수치는 매우 위험하게 높아서 뉴델리는 독성 스모그로 가득 찬 거대한 질식하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코비드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인도의 가장 신성한 강인 겐지는 매일 수백만 명이 목욕하고 기도를 하며 의식을 치르러 오는 곳이지만 충격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매일 12억 리터 이상의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강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청소 작업을 시도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끝이 없는 전투처럼 느껴집니다. 위생 위기는 가슴 아프게도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6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어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큰 공공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은 상상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인도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염이 통제를 넘어선 방글라데시로 가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 다카에서는 PM2.5 수준이 정기적으로 6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 이르며 이는 안전 기준의 4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카의 사람들이 항상 독성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음을 의미하며 매년 20만 명이 오염 관련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오염의 주요 원인은 섬유 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부양하지만 동시에 오염을 야기합니다. 이곳의 공장들은 처리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어 강을 어두운 독성 하천으로 변모시킵니다. 농촌 지역 사람들은 건강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요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어둡습니다. 쓰레기 관리가 부족한 슬럼가에서는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수천 명이 쓰레기 옆에서 생활하며 공기는 먼지로 가득 차 있고 물은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유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방글라데시의 심각한 오염 문제는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네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맑은 산으로 유명했던 네팔은 지금 질식할 듯한 스모그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종종 장엄한 히말라야와 맑은 산 공기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차량, 바이오매스 연소,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연기와 먼지의 거대한 덫과 같습니다. 여기에 PM2.5 수치는 1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에까지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한때 맑은 산 전망으로 유명했던 이 도시는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게 숨쉬기 위해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카트만두의 쓰레기 관리 시스템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출된 쓰레기에서 퍼지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위험에 항상 직면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오염은 한때 순수했던 네팔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이동하여 파키스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기와 물의 오염이 수백만 명이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오염 문제는 커져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르에서는 PM2.5 농도가 놀라운 99.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매년 충격적인 12만 8천 명이 호흡기 관련 사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은 공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과 식수의 생명선인 인더스 강은 산업 폐기물과 농약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음료, 요리, 목욕을 위한 유일한 수원이 독성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이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이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남아시아의 오염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세계 경제 강국인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지만 그 대가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PM2.5 농도가 종종 안전 기준의 6배에 달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흐릿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정부는 오염이 위험 수위에 다다를 경우 실내에 머무를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양쯔강과 황하와 같은 중국의 중요한 수원들은 이제 산업 폐기물과 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강가에는 암마을이 생겨났으며 이곳의 암 발생률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환경을 실제로 구할 수 있을까요? 중국을 떠나 이라크로 향합니다. 이라크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전례 없는 규모의 오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곳은 방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인 심각한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PM2.5 수치는 종종 80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라는 경고 수준을 유지합니다. 특히 금지된 벤젠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로 방출되는 석유 추출 지역 근처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독성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암과 호흡기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라크의 두 주요 하천인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전쟁으로 인한 산업 및 군사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오염된 물을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크가 지속적인 불안정성 속에서 이러한 환경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동을 지나 인도네시아로 가봅시다. 인도네시아는 무성한 열대우림을 자랑하지만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지만 숲의 거의 40%가 주로 파묘 농장을 위해 파괴되었습니다.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 숲을 불태우는 경우가 많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까지 덮는 짙은 연물을 발생시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PM2.5 수치가 자주 충격적인 10배에 달합니다. 안전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기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 중 하나인 시타람 강은 현재 산업 폐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암과 다른 질병의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위해 이 독성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너무 늦기 전에 남아있는 숲과 강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집트로 가봅시다. 아이코닉한 나일강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는 PM2.5 수치가 안전 기준의 5배에 이를 만큼 스모그로 뒤덮여 있습니다. 도시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건설이 오염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의 생명선이었던 나일강은 이제 산업 및 농업 폐기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있는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 박테리아와 화학물질로 가득 찬 이 오염된 물을 일상적인 필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구하고 그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지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부는 번영과 심각한 환경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나이지리아는 지속 불가능한 석유 추출로 인해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이지르 델타 지역에서는 기름 유출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오염시켜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스에서는 빈번한 정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도시의 공기 오염을 악화시키고 거주민들의 호흡기 문제를 증가시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오염 문제에 익숙한 부유한 국가 카타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PM2.5 수치가 37.6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로 알라밍하며 이는 주로 급속한 도시 개발과 화석 연료 의존에서 비롯됩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해 에어컨의 필요성이 지속되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증가합니다. 카타르는 25%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급격한 성장 속에서 카타르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염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람들의 건강과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10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여정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눈을 뜨게 하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나라가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믿기 힘든 장소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당신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장소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 인도의 한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매추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가족의 전통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이런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고 절망에 갇힌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탐구합니다. 이곳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적인 요새와 사막으로 유명한 라자스탄의 아르아르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매추는 단순한 생계를 넘어 모녀 간에 이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생존과 회복력이 담긴 이 애절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숨겨진 세계의 이야기를 찾아 여행하는 저희 채널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부 인도, 대조의 땅. 인도는 종종 다양성의 땅으로 찬양받으며 고대 전통과 현대적 열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들이 뒤섞인 용광로입니다. 관광객들은 디왈리와 홀리 같은 화려한 축제, 타지마할과 바라나시 같은 영적 랜드마크, 뭄바이와 델리 같은 분주한 도시들로 끌려옵니다. 세상은 인도를 기회의 땅, 성장하는 경제와 부밍 IT 산업을 가진 떠오르는 글로벌 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도 시골에 사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생활은 빈곤, 불평등, 방치에 맞서는 매일의 투쟁입니다. 그중 하나가 라자스탄주의 아르아르 지역입니다. 라자스탄은 웅장한 성, 끝없는 사막, 그리고 왕실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인도의 과거의 화려함을 경험하기 위해 찾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르아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땅의 아름다움 뒤에는 소수가 감히 입 밖에 내지 않는 음산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아라르일까요? 라자스탄은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일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자이푸르와 같은 도시가 관광으로 번창하는 반면 아라르와 같은 농촌 지역은 극심한 빈곤과 제한된 자원 접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라르의 그림 같은 풍경은 가혹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셀로된 지역 사회는 생존의 주요 수단으로 매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빈곤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대대로 물려지는 유산입니다. 인도의 급속한 발전과 농촌 공동체의 심각한 고난 사이의 이 극명한 대비는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씨름하는 국가의 모습을 그립니다. 어떤 이유로 공동체가 매춘을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마을들은 어떻게 끝없는 순환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아라르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잊혀진 마을들 아라르의 일상생활, 아라르의 작은 외딴 마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태양이 광활한 사막 풍경 위로 떠오르며 소박한 흙과 볏짚 집들 위에 금빛을 발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처럼 보이지만 먼지가 나부끼는 거리로 들어서면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갓 10대 초반인 소녀들이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며 얼굴에는 두껍게 화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학교 버스를 기다리거나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이 소녀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트럭 기사나 이주 노동자, 심지어 부유한 도시 지역의 남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면서 슬픔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의존합니다. 사치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음식, 의약품,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마을 경제는 이들의 수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부모, 형제, 심지어 확대 가족이 딸이나 여동생들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비롯된 필수적인 일입니다. 매춘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전통으로 여겨지는 생존의 유산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들은 가난과 사회적 기대의 사슬에 갇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때 이 도로에 서 있던 어머니들은 이제 딸들을 같은 운명에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종종 눈을 감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형들은 원치 않지만 여동생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한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 삶이 싫다. 하지만 거절하면 내 가족은 굶주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조용한 공동체. 이러한 마을에서는 침묵이 일상입니다. 이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무언의 규칙입니다. 생존이 최우선이며 판단이 여기에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다음 세대에게 변화의 희망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마을들이죠? 왜 많은 아라르의 가정에서 성매매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근본 원인, 즉 가난, 불평등, 그리고 압도적인 채무의 짐을 탐구해야 합니다. 제3부, 근본 원인, 빠져나갈 수 없는 악순환. 가난과 불평등, 모두가 라자스탄의 화려함의 그림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현실, 세대를 철저히 제약하는 무자비한 가난을 숨기고 있습니다. 농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산업이 없는 이 황량한 땅에서 생존 자체가 버거운 과제가 됩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유산처럼 내려오는 상속입니다.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냉혹한 진실을 환기시킵니다. 저는 한때 제 딸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만 남편이 죽은 후 모든 문이 닫히고 남은 문 하나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택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슴 아픈 형태의 생존이었습니다. 가난이 어떻게 셀로워 티시에 걸쳐 세대를 가두는 순환을 형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과 기회의 부족. 이러한 마을에서는 대부분의 소녀들이 교실에 발을 디디는 일조차 없이 희망이 일찍 사라집니다.
어디선가 자유로 가는 길로 여겨지는 교육은 여기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사치입니다. 간신히 음식을 살 수 있는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용기를 내어 꿈꾸고 간신히 기초교육을 마친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주 던져지는 질문이지만 그에 대한 답은 드뭅니다. 의미 있는 기회가 없으면 교육은 허망한 약속이 되며 젊은 소녀들은 그들이 탈출을 희망하는 바로 그 악순환에 취약해집니다. 교육만으로 이러한 뿌리 깊은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단순히 교실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압도적인 부채 만약 가난이 뿌리라면 부채는 이 가족들을 조여오는 덩굴입니다. 돈 대부업자들은 절망을 틈타 과도한 이율의 대출을 제공하여 상환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부채가 통제불능으로 치닫게 되면 인간의 생명은 화폐가 됩니다. 소녀들은 종종 보증물로 제공되며 갚을 수 없는 대출을 해결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운명은 그들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도 전에 결정되어 버립니다. 한 어린 소녀는 가족의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단지 이렇게 해야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꿈꿀 기회조차 갖기 전에 자신의 인생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사부, 미라의 이야기, 어둠 속의 빛. 아라르의 작은 마을에서 19세의 미라는 또 다른 날에 눈을 뜹니다. 그녀의 아침은 의식과 같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도로 옆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평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학교, 친구, 미래의 꿈에 대해 생각할 때 미라의 생각은 생존에 관한 것이다. 지나가는 트럭이나 차 한 대가 고객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가족을 하루 더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녀의 가족이 지고 있는 부담. 미라의 아버지는 그녀가 13세 때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가족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미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 전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곧 미라도 그녀의 길을 따랐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없으면 동생들은 구걸해야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 있을까? 미라의 여동생 아나야는 단 10살이다. 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아나야를 위해 다른 미래를 꿈꾼다. 아나야는 학교에 가야 한다. 그녀는 이 삶에서 탈출해야 한다. 매일 밤 미라는 자신이 번 돈을 세면서 아나야의 교육을 위해 소액을 따로 마련해둔다. 희망의 불빛. 어느 날 미라는 자신의 마을에서 활동하는 지역 NGO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재봉과 자수와 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매춘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호기심은 있지만 회의적인 마음으로 미라는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바늘과 실을 처음으로 잡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결단력이 그녀를 이끌어 주었다. 몇 개월간의 훈련 후 미라는 이웃들에게서 작은 주문을 받아 옷을 수선하고 블라우스를 꿰매며 간단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소득은 적었지만 그것은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택권이 생겼다는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도로변에서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싸움은 계속된다. 하지만 매춘의 삶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미라의 고객들은 그녀가 일을 거부했을 때 분노했고 그녀의 수입에 의존하던 가족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압박감은 막대했고 미라는 종종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어떤 밤에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눈을 감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금 기억한다. 미라는 가족을 위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전통과 가난의 무게가 그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당길까? 그녀의 이야기는 아라르에서 매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의 끈질김을 증명한다. 어려움이 산적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충분할까? 아라르의 고난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활동하는 NGO와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라는 희망의 등불이 있다. 이들 조직은 이러한 마을에서의 매춘 문제가 빈곤,
문해율 저조, 자원 부족과 같은 체계적인 문제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교육은 악순환을 끊는 열쇠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 변화의 방법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다. NGO들은 어떤 소녀들이 매춘으로 내몰리기 전에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몇몇 마을에 세웠다. 교육은 이 소녀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넘어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라의 여동생 아나야는 현재 이러한 학교 중 한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에 돌아와 배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녀는 언젠가 교사가 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들은 자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제한된 자금으로 운영되며 많은 학교들이 기부에 의존하고 문을 열어두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저항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수입이 절실해 딸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직업훈련은 독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미 순환의 덫에 갇힌 미라와 같은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은 생명의 줄과 같습니다. 아라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자수와 같은 기술을 가르치고 보석이나 직물과 같은 수제 제품을 만듭니다. 기본적인 기업과 정신교육을 통해 그들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대체 소득의 원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존엄성과 통제감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으며 수요는 가용 자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심리적 및 의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 마을의 여성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막강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 학대, 감정적 상처 및 일로 인해 만성 건강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NGO들은 여성과 소녀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받지 않은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그들이 자신의 웰빙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은 수년간 나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며 이제는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 대안과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전체 지역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부 NGO들은 이러한 마을에 직조나 농업 같은 산업을 도입하며 착취에 의존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라르의 한 여성 협동조합은 이제 자이프루와 델리 같은 도시에서 판매되는 수공예 직물을 생산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수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도록 단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수세대에 걸친 체계적인 빈곤과 착취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순환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끊기 어려운 걸까요? 도전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은 더딥니다. 한 명의 소녀가 순환에서 벗어나면 그보다 더 많은 소녀들이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지역 정부의 부패, 성매매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부족 등과 같은 체계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한 NGO 활동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확하기까지는 수년, 어쩌면 수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아라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지만 그것은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NGO 지원부터 인식 제고까지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라르의 여성과 소녀들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창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6부, 인식 제고를 위한 호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인식 제고,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재정 지원, 이 지역 사회에서 직접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하세요. 지역 사회에서의 행동, 여러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다음에 탐구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전 세계의 숨겨진 진실을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